11월 9일 토요일입니다. 미국은 11월 8일 금요일이고요. 자, 변함없이 테슬라, 뉴욕, 증시, 속보뉴스, 국제뉴스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야, 이런 분위기면 여러분, 엔비디아도 제낄판인데요. 이번 주만 놀라지 마십시오. 테슬라가 30% 급등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10% 넘게 급등했다가 장마감 기준으로 8.19% 마감이 됐고요. 애프터에서도 오릅니다. 합치면은요, 거의 10%인데요. 자, 요 소식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이 확정된 이후 4월 동안 정말 불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돌파했고요. 자, 이 랠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지만 상승세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습니다. 일단 오늘 다우는 플러스 0.59, 나스닥은 플러스 0.09, S&P 500 플러스 0.38, 러셀 2000 플러스 0.74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은 테슬라 빼고 M7 주식들은 다 빨간멍입니다. 느낌이 좀 싸하죠? 테슬라가 그래도 시장을 붙들었는데요. 자, 주식은 트럼프의 국내 성장 정책, 즉 소형주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를 가격에 반영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서 이런 움직임이 지속 가능한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승자는 계속 이긴다는 추세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가는 놈이 가는 장세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자, 트럼프의 재선으로 그의 강력한 지지자인 머스크는 주가 가치 상승으로만 수십조 원의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날도 오늘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주당 320달러를 돌파하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무려 나흘 연속 급등 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보유한 DJT 역시 트럼프가 회사 지분을 당분간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자 그동안의 하락을 마감하고 오늘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1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자, 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은 트럼프가 국내 중소기업 부양을 강조하면서 이번 주에 8.4% 상승해서 4년 만에 최고의 주간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4월 18% 이상 상승한 이후 최고 기록인데요. 금융사 중에서는 세계 최고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이번 주에만 13% 이상 상승해서 다우 지수 평균을 높였고요. 투자은행의 주가 성장은 투자자들이 규제 완화와 인수합병, 즉 M&A 증가를 예상하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금융사인 JP모건 체이스는 이번 주에 6.8% 상승했습니다. 자, 이날 지수는 상승했지만 사흘간 많이 오른, 자, 보시죠. M7 주식들, 반도체 관련주들은 상승의 피로감을 느꼈는지 다소 반락, 그러니까 이제 토해내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마소는 마이너스 0.68,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0.83 떨어졌고요. 애플과 메타 역시 마이너스 0.12, 마이너스 0.4를 기록했습니다. 알파벳이 기업 분할 리스크에 제기되면서 1.33% 떨어지면서 가장 낙폭을 키웠고요. 반도체 기업들도 약세로 돌아서면서 자, 상장지수 펀드들이 좀 하락으로 나오는 게 보여졌고요. 암홀딩스도 2.1% 떨어졌습니다. 이 밖에 미디어 주식도 약점을 노출했는데요. 자,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3분기 매출이 기대치에 미달하면서 4% 가까이 떨어졌고요. 경쟁사인 워너브로더스, 디스커버리도 4% 하락했습니다. 광고 기업인 더 트레이드 데스크는 3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월가 추정치를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9% 하락했습니다. 최근 성과가 저조했던 이른바 돈나머니, 캐시우드도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아크의 ETF는 ARKK는 이번 주에 11.6%나 급등해 23년 11월 이후 가장 좋은 주간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아크 혁신 ETF가 보유한 종목으로는 코인베이스와 팔란티어, 로빈훗 등이 있는데 이들은 트럼프 정부 하에서 느슨한 규제로 혜택을 볼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급등세를 보인 것은 테슬라뿐만이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77,000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볼까요? 자, 76,618 오늘도 0.7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효과에 힘입어 가상자산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왜 트럼프가 이길 수밖에 없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바이든 해리스 측의 참패인 게 일단 비트코인
쪽만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코인 안 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그 표들이 다 트럼프 쪽으로 간 거죠. 지나가 보면 이제 보이는데. 그렇죠?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동안 아시다시피 가상자산 규제 완화를 약속했고요. 현물 상장 지수 펀드 등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세계의 암호화폐 국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가상자산 강세론자들은 트럼프의 정책이 비트코인을 투자 수단으로서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신호가 나오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졌고요. 랠리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자, 파월은 전날 미국 경제가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하면서 정책을 계속 완화할 것이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 같은 기간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은 3.26% 올라서 $3,000 선 탈환을 눈앞에 뒀고요. 시가총액 기준 네 번째인 큰 솔라나는 2.56% 상승한 $200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띄우는 도치코인도 1.20% 올라 $0.20에 거래됐습니다. 일단 2주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22%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테슬라도 오르고 코인 시장도 오르고. 참, 미국 현지에서는 바이든이 좀 더 빨리 출마를 포기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 하겠습니까마는 낸시 팔로시 전 하원 의장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들여다볼까요? 자, 공개된 뉴욕타임스의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바이든이 좀 더 일찍 출마를 포기했더라면 경선에 참여할 다른 후보들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사퇴하면 오픈 프라이머리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펠로시는 이어 카멜라는 그런 경선에서 잘 해냈을 것이고 더 강해졌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말했죠. 자, 펠로시 전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카멜라 해리스를 바로 지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경선을 치르기 어려웠다면서 훨씬 더 일찍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 수사당국이 미 대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던 이란의 혁명수비대, 일명 IRGC거든요. 요원을 기소했습니다. 이란은 대선 2달 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감시했고요. 한 달 전부터는 암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특히 이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선 이후에도 암살 시도를 계획하려 했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네요. 자, 8일 CNN,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이날 이란 혁명수비대 유언 파하샤케리를 청부살인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참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참 끝까지 가네요. 그렇죠?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이 확정된 지 하루 만인 어저께 미 연방법원은 미국 시민과 결혼한 일부 불법 체류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쉽게 해주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무효화했습니다. 이민자 가족을 돕기 위한 대통령의 가장 큰 조치 중 하나였던 이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의 불법 배우자와 의붓 자녀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면서 칭송을 받았는데요. 텍사스 지방법원의 바커 판사는 8일 바이든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권한을 초과했으며 관련 이민법에 대한 법적 해석에 있어 한계점을 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을 함께 지키기라는 구상은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도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됐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일찍 조기 종료된 겁니다. 따라서 불법 체류자 대량 추방을 약속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트럼프는 이민자들이 국가의 피를 더럽히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칼바람이 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좀 또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일단 트럼프 재집권 2기 행정부의 고위직 인선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임명되고 있고요. 자, 영킴 캘리포니아 40지구 연방 하원 의원이 3선에 됐습니다. 됐어요. 네. 참 3선 된 것도 대단하고 그 앤디 김인가요? 동부 뉴저지 쪽이죠. 상원 의원의 한인 최초로는 된 것도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부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도 큰 힘을 써주기를
응원하며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더듬습니까? 그러게요. 정치 얘기하려니까 자꾸 좀 더듬게 되네. 그렇죠? 자, 어저께 제가 좀 전해드렸는데요. 사이버 트럭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근데 차체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박살이 났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를 되게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도 죽질 않았어요. 제가 이거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 자, 보이십니까? 차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큰 들이받은 거예요. 차를 들이받은 게 아니라 어디 거기를 들이받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다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와우. 그만큼 튼튼한 것. 이 사이버 트럭은 정말 장갑차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요. 저희 뉴스가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주노래 속보 뉴스는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하시면 계속해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자, 올해 마지막 공부방 모집하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강한 불장이 펼쳐지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소외당하시는 분들이 되게 있거든요. 자, 미주노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테슬라 1시간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20% 이상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3일 만에 저희의 기법대로 함께 들어와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